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생태에너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알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아서 오늘 강의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전기요금이라는 말 대신 전기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용어인 거죠.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요금이죠. 쓰는 만큼 내는 것이고요. 쓰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이나 또는 전기 같은 이런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는 재화들에 대해서 이게 세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전기세 이런 말 언론에서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전기요금이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책정이 되고 있고,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졌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루 동안에 쓰는 전기의 양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발전소 들을 키거나 끄거나 출력을 조절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전기요금의 이제 비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각각의 발전소들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겠죠. 제일 싼 발전소를 다 넣으면 되지. 왜 싼 거 비싼 거 다 고루고루 쓸까요? 예. 사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종일 저렇게 전력의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발전소는 계속 켜놓고 쓰기 좋은 발전소가 있고 어떤 발전소는 켰다 껐다 하기에 좋은 발전소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출력 용량이 큽니다. 대신 하루 종일 그냥 쭉 온오프 정도만 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예. 반면 가스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가스의 양만 조절하게 되면은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출력 조절이 힘든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출력이 완전히 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걸리는 경우는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 이 수요 곡선에 따라서 갈 수가 없겠죠.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또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발전소,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얘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수문을 열어주면 발전을 시작합니다. 수문을 닫으면 그냥 발전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최대 출력까지 올라가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제 각각의 발전소들마다의 특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두는 것이 굉장히 전력 공급엔 좋은 거죠. 대신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싼 발전소, 비싼 발전소, 또 새 발전소, 험 발전소 이런 것들이 뒤엉켜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전력 계획을 이제 보통 그런 걸 갖고 계획을 짠다라 그러는데요. 전력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발전소를 지금 짓는다라고 결정을 해도 짧으면은 5년, 길면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 계획을 먼저 짜게 되고요. 일주일 전, 하루 전, 10분 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시간으로까지 이 각각의 발전소를 킬 건지 끌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 계획들을 계속 짜는 것들이 뒤에서는 반복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발전소를 갖고 있다. 전기를 내가 판매하고 싶다. 지금은 이제 전력 산업이 기본적으로 자유화돼, 그러니까 이쪽에 발전을 하는 것들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적절한 조건만 갖추게 되면은 전기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전기를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전기를 팔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발전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전에 전기 전체를 거래하는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다음날 전기를 얼마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력거래소에서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전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그때 시간에 맞춰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그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면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정산을 해서 나는 나중에 내가 만든 전기만큼의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변수들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발전기를 돌린다 그랬는데 우리 발전기가 낡아서 망가졌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급하게 다른 발전소를 켜라.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전력거래소에서 책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전력거래소에서는 다음날 전기 수요가 얼마가 될 건지를 대충 예측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너는 A, B, C 발전소는 켜. D, E, F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이 신호를 미리 전날 다 보내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제 발전을 하는 사람들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용을 책정하고 각각의 다음날 발전기를 돌릴지 말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전력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선 다 설명해 드리진 않겠고요.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단가가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발전소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있었겠죠. 예, 건설 비용이 있었을 거고요. 내가 석탄 발전소나 가스 화력 발전소가 있다면은 연료비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연료비는 그때마다 요금이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겠죠. 석유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나 석탄 가격도 그때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돌릴 수 있었는데 못 돌리기도 하고 돌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필요하니 발전기 돌려. 이런 이제 요청을 받기도 하고 이런 중간에 변수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쉽게 다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현재 전기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발전 단가에 따라서 정부가 생각하기에 가장 발전 단가가 낮은 해부터 발전소를 켜기 시작합니다. 현재 정부가 설명하는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가 다 켜지고 난 다음 석탄화력발전소, 보라색이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걔가 켜지는 겁니다. 자, 그걸로도 전기 공급이 다 안 된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중유나 LNG 발전이 그 다음 순서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다 켜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력 소비 양에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LNG 발전소가 켜졌다 꺼졌다를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발전 단가가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새벽 4시 같은 경우는 LNG 발전소는 좀 비쌉니다. 대신 석탄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요금은 32원 정도로 싸게 책정이 될 겁니다. 반면 낮 시간에 전기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그 시간대에는 보시면 LNG 발전소까지 다 켜기 때문에 142원 굉장히 높은 요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발전소에는 어떻게 전기를 그 가격을 쳐줄까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쟁점이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발전 가격, 이게 이제 SMP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격에 따라서 전체 발전 요금을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보시면은 각각의 지금 현재 전력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회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전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2000년 이후에 민간 그 발전 사업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한전의 발전자 회사가 전체 한 7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발전사 중에 좀 규모가 큰 곳들이 약 16.8% 정도, 그리고 재생에너지 3.1%, 그리고 이제 집단 에너지라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현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핵발전, 석탄, LNG, 기름을 이용한 유류, 그리고 이제 재생 에너지까지 각각의 전력이 거래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MP 가격,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그냥 아까는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덩어리로 했지만 실제로 그 발전소의 주인은 다 다를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발전기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시간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총 발전 설비 용량은 위와 같이 있습니다. 제일 싼 발전기 1은 1kWh당 3원이에요. 3원, 3.1원, 3.2원 쭉쭉쭉쭉 올라가서 제일 비싼 발전기는 1kWh당 200원 이렇게 발전 사업자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왜? 세발전소, 헌발전소, 연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수리하는 애들 빼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동안에 쓰는 전기의 양은 일정하지가 않죠.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은 4시 현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시 현재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 줄만큼만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발전기 7번부터는 킬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럼 얘네는 안 키는 겁니다. 그럼 6번까지만 딱 키게 되고 6번 가격 40원이 이 시간에 맞는 개통의 한계 가격 40원으로 쳐주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 제일 많이 쓰는 이제 3시 그러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발전기 12번 81원에 맞춰서 돼 있네요.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옛날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헌발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발전기 15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기를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어요. 수익이 없겠네요. 0입니다. 제로. 그럼 나는 발전기만 갖고 있지 전기를 생산 못하니까 회사가 망하겠네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제일 윗단에 있는 발전기들 같은 경우는 또 쓸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피크 때 동시에 에어컨을 다 쓴다. 그럼 저 발전기도 있어야 전기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 발전기가 1년에 쓰이는 날이 며칠 안 되지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업자들한테도 뭔가 내가 발전소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해야 될 뭔가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용량 요금 CP라고 불리는 굉장히 독특한 요금 체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발전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내가 전력망에 내 발전기를 물려만 두면 돈을 받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 뭐 어떻게 한다 얘기들이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력 피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름철에 더울 때 요 몇 시간만 에어컨을 끄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 시간대는 가장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처럼 저 발전기를 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이게 아까 보시는 이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평탄한 그런 전력 수요라면은 저런 애들은 그냥 퇴출시켜 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거에서 추가하면은 이런 또 요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요금을 내가 더 용량에 맞춰서 주는 요금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가격에 의해서 그 시간대의 요금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6번 발전기의 경우는 내가 40원이라 그랬으니까 그것만큼 적절한 요금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1, 2, 3, 4, 5번 발전기는 나는 3원, 3.5원, 뭐 3.4원 정도에 입찰했는데 저 시간대에는 S&P 가격에 따라서 요금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이익이죠.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3원 정도 냈는데 40원을 받게 되니까요. 근데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저런 기업들이 대부분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복잡한 계산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시간대에는 40원을 주는 거를 기본으로 했는데 너무 세다. 그러니 정산 조정 개수라 그래서 다 가져가지 말고 조금만 덜고 가라. 대신 적절하게 투자에 따른 보수율을 우리가 책정해 줄게. 그래서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LNG 발전소에 대해서 별도의 변수를 두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전력이라는 상품이 그냥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이거 한 개에 10원에 사시겠습니까? 20원에 사시겠습니까? 경매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만 요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기요금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책정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한 흑자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굉장한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들쑥날쑥하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전기 요금을 내가 청구해서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요금으로 해서 발전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요금을 책정해서 왔습니다. 반면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한 가격만큼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용량 요금이라든가 오늘은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은 다른 형태로 해서 주는 요금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 발전 사업자들은 전기 요금을 받고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전기 요금의 원가가 얼마냐? 그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가지고 매번 여름철이면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 원가 그냥 공개하면 되지? 인건비, 연료비, 뭐비 다 있는데 사실은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요것만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요. 사실 이걸 복잡한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요즘 시민사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복잡한 형식으로 요금이 계산되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최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발전 사업자들은 S&P 개통 한계 가격에 의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광을 하고 있거나 풍력을 하고 있거나 재생에너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REC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의 발전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너희가 갖고 있는 발전기 대비 몇 프로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할당을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발전소에서 5%만큼을 반드시 태양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면 나는 5%만큼의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한테 일종의 딱지를 하나 사는 겁니다. 내가 발전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발급한 인증서, 딱지를 하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때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양만큼을 내가 채워야 되는 의무 할당 양만큼을 이런 REC의 이런 그 의무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채우게 되고 그 REC를 구매하는 것으로서 나는 이제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전에서 돈을 받는 S&P 가격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발전 회사에게 REC를 판매해서 받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아마 태양광 사업 해보신 분들은 이 한전에서 받는 요금은 뭐 물론 이것도 그때마다 많이 이제 변합니다만은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늘게 되면서 REC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길게 그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 모든 걸 알기가 힘듭니다. 오늘 강의는 어쨌든 조금 더 깊게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길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될까?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번, 한국전력에서 정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저 전기요금 올려도 될까요? 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전체 물가와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려도 돼.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전기요금의 원가, 단가, 뭐 여러 가지 연료비가 다 고려됩니다만은 정부가 인정해 준 만큼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 특히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지는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양쪽의 평가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는 겁니다. 즉 시장 가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전기위원회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사실상 정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일부 관련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실제 전기를 어떻게 전기요금을 내는지 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정용, 주택용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이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 편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합쳐가지고 전기요금계가 나옵니다. 일반용도 마찬가지고 주택용도 마찬가지고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반드시 내는 요금. 전력량 요금은 쓰는 양에 맞춰서 내는 요금. 그 중간에 인터넷 빌링 할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계량기를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할인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가운데 고객사항이라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난 쓰고 있고요. 매월 24일 날 계량을 하고 있고요. 계약 전력이라고 나옵니다. 3kW. 보통의 주택의 경우에는 3kW를 계약하게 됩니다. 이 3kW 계약에 따라서 기본 요금을 내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TV 이 요금, TV의 시청 요금도 같이 끼어서 같이 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해서 각각의 용도별로 요금이 좀 다르고요. 현재는 주택용은 3단계의 누진 구간을 갖고 있는 그런 요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1kWh를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처음 쓸 때 요금과 마지막 쓸 때 요금이 다르게 됩니다. 보시면요. 전력량 요금으로 보시면은 처음 200kWh까지는 93.3원 1kWh당 93원을 낸다면은 400kWh가 넘는 구간에서는 280원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 홈쇼핑 같은 데서 전기장판 같은 거 가지고 이거 전기 한 달 내내 쓰셔도 얼마 안 나옵니다. 라는 것은 누진 구간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보통 상가나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봄, 가을, 여름, 겨울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요금을 좀 비싸게 해서 어쨌든 요금은 조금 이제 전기를 적게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집에서는 저압전기를 쓰게 됩니다. 220V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와 같은 큰 건물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별도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전에서는 고압을 그냥 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있는 변압기는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더 싸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 변압기가 종종 말썽을 일으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싸지만 사실은 변압기 요금이라든가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아파트는 더 싸냐 이런 식의 요구들 이제 물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차이들이 있다. 비슷하게 이제 산업용의 경우에도 이제 많은 큰 공장들의 경우에는 이런 공장 안에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더 싸게 공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1kWh의 전기요금이 산업용과 주택용이 어떤 게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과 정부에서는 현재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이런 좀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가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한전과 정부에서 밝히는 것은 전기요금은 그 안에 적절한 이제 원가 그리고 적절한
투자 보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은 과연 이 전기요금의 실제 저 원가가 얼마이냐, 그리고 적절한 투자 보수율이라는 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매년 여름이면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내용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흔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은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한국입니다. 굉장히 낮은 축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물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지수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한국만 전기요금이 싸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한 개는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공기업이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요. 또 사실은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전기요금에 붙는 세금이나 또는 뭐 각종 환경 부담금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독일이 한국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3배 정도 비쌉니다. 보시면은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것이 실제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발전 및 판매 요금, 위에 주황색으로 있는 것이 송전과 배전 요금,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세금과 부담금입니다. 저 제일 끝에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과 독일을 1대1로 비교해 보면 총량은 한국, 독일 비교해보면 독일이 3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한국이 약간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은 독일이 훨씬 더 많죠. 전체 전기 요금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휘발유 요금하고 비슷합니다. 국내 우리 차에 넣고 있는 휘발유 요금을 보게 되면은 전체 요금 중에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제 저만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전기요금이 책정되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